혹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에어컨 한 달 틀었다고 10만 원이 넘게 나온 전기세를 보며 한숨을 푹 쉬셨을 거예요. 저는 25년 넘게 가전제품 설치와 수리 일을 해온 박정수라고 합니다. 올해 58살이 된 저는 그동안 수많은 가정을 다니면서 에어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데 전기세 때문에 켰다 껐다 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웠어요. 며칠 전에도 75세 할머니 댁에 수리를 갔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슴에 참 와닿았습니다. 선생님, 더워서 죽겠는데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켜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많은 분들이 에어컨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사용 방법이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놀라운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0대 부부 댁이었는데요.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에 사는 이웃집과 전기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한 집은 여름 한 달 전기세가 15만 원이 나왔는데 바로 옆집은 6만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에어컨이 다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둘 다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비슷한 제품이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 사용 방법이었어요. 전기세가 적게 나온 집은 제가 알려드릴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하고 계셨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고요? 사실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에어컨을 조금만 똑똑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언제 켜고 끄는지, 어떤 버튼을 누르는지, 바람을 어느 방향으로 틀어야 하는지,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큰 전략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에어컨을 켜면 전기세가 무서운데 안 켜면 더위 때문에 잠도 못 자겠고, 이런 딜레마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더위에 더 민감해지시는데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망설이시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놔도 전기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심지어 더 시원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방법들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점이에요. 복잡한 설정을 바꾸거나 새로운 장비를 사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 습관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리모컨 버튼 하나만 제대로 눌러도 전기세가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외출할 때 에어컨을 끄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먹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에어컨 바람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실내가 제대로 시원해지지 않아 더 오래 틀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들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먼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에어컨 사용의 큰 실수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외출할 때 언제 끄고 언제 켜둬야 하는지, 냉방과 제습 모드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내용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에어컨 리모컨에 있는 특별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그냥 온도 조절 버튼만 사용하시는데 사실 리모컨에는 전기세를 크게 줄여주는 마법 같은 버튼들이 숨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시면 에어컨이 알아서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해 줍니다. 또한 에어컨 바람 방향과 실내 환경 설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바람을 어느 방향으로 틀어야 하는지, 창문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전기세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요금 할인 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혜택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2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후에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덕분에 올 여름 전기세가 반으로 줄었어요. 이제 에어컨 켜는 게 무섭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정말 간단해서 오늘 당장이라도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컨 전기세를 절약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올 여름이 여러분에게는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여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마트에 잠깐 다녀올 때도 에어컨을 끄고 나가시나요? 대부분 분들이 집에 없는데 왜 켜놔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전기세를 2배로 올리는 첫 번째 실수예요. 에어컨은 켰다 끌 때 가장 많은 전기를 먹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출발할 때 기름을 많이 먹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1시간 정도 외출하고 돌아와서 에어컨을 다시 켜면 처음 몇 분 동안 평소보다 3배 많은 전기를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외출하는 동안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걸 다시 26도로 내리려면 에어컨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야 해요. 하지만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끔씩만 작동하면 되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외출 시간이 1시간 반 이하라면 그냥 켜두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마트 가기, 병원 가기, 짧은 산책 정도는 그냥 켜두세요. 물론 하루 종일 집을 비울 때는 꺼도 되지만 짧은 외출에는 오히려 손해예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제습 모드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람이 안 나오니까 전기를 덜 먹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다르거든요. 제습이든 냉방이든 실외기는 비슷하게 돌아가요. 전기 사용량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제습은 언제 써야 할까요?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처럼 습도가 높을 때 효과적이에요. 특히 처음에는 냉방 모드로 한두 시간 틀다가 제습 모드로 바꾸면 좋아요. 그러면 시원함은 유지하면서 눅눅함까지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에어컨 리모컨에 있는 마법의 버튼에 대해서요. 자동 모드나 절전 모드라고 불리는 기능인데 이걸 아시는 분들이 정말 적어요. 이 기능을 켜면 에어컨이 똑똑하게 알아서 전력을 조절해요.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해서 온도를 유지하거든요. 일반 모드로 틀면 계속 같은 세기로 돌아가는데 자동 모드는 필요할 때만 작동해요. 제가 실험해 본 결과 일반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전기세가 9만 원 나왔는데 자동 모드로 사용한 집은 5만 7천 원이 나왔어요. 같은 에어컨, 같은 사용 시간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리모컨에서 어떻게 찾느냐고요? 자동이나 절전이라는 글자가 적힌 버튼을 찾아보세요. 없다면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시면 화면에 절전이나 에코 같은 표시가 나올 거예요. 2010년 이후에 나온 에어컨이라면 거의 다 이 기능이 있어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바람 방향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분들이 바람을 아래쪽으로 트시더라고요. 발끝까지 시원한 바람이 와야 시원하다고 느끼시니까요. 하지만 에어컨은 바람을 직접 맞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예요. 찬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 원리를 이용해야 해요. 바람을 위쪽, 천장 방향으로 트시면
찬 공기가 천장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방 전체를 골고루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마치 냉장고 안처럼 전체가 균등하게 시원해지는 거죠. 바람을 아래로 틀면 발밑만 시원하고 머리 위는 여전히 더워요. 그러면 에어컨이 아직도 더워요라고 판단해서 계속 세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바람 방향 하나만 바꿔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 앞에 큰 가구가 있으면 안 돼요. 바람이 제대로 퍼지지 못해서 효율이 떨어져요. 가능하면 에어컨 앞쪽은 탁 트이게 해주세요. 창문 관리도 중요해요.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이에요. 이때는 반드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주세요. 직사광선이 들어오면 에어컨이 아무리 돌아도 실내 온도가 잘 안 떨어져요. 제가 실험해 본 결과 커튼을 친 상태와 안 친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가 최대 3도까지 났어요. 이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하얀색이나 은색 커튼을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에어컨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필터 청소가 정말 중요한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만들어서 전기를 2배로 먹게 해요. 필터 청소는 어렵지 않아요. 에어컨 앞면을 열고 필터를 빼내서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후에 다시 끼우시면 돼요. 2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에어컨이 훨씬 조용해지고 시원해져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만 바꿔도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 신경 써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인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안타까워요.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1인 가구는 약 30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5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세대원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거나 6살 미만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대상이에요. 차상 위계층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으니까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만 들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신청서 작성하는데 몇 분이면 충분하고요. 이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비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되니까 1년 내내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짧은 외출할 때는 에어컨을 그냥 켜두시고 자동 모드나 절전 모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바람은 위쪽으로 틀고 오후 시간대에는 커튼으로 햇볕을 차단하시고 2주에 한 번씩 필터를 청소해 주세요. 이 정도만 실천하셔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확실한 방법들이니까 믿고 따라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들으신 내용을 실제로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듣기만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정말 간단해서 오늘 당장이라도 바로 적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자동 모드 버튼을 찾아보세요. 바람 방향도 위쪽으로 바꿔보시고요. 이것만으로도 오늘부터 전기세 전략이 시작될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만족해 하셨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올 여름에는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내시면서 절약한 돈으로 더 좋은 일에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을 실제로 시도해 보신 후에 결과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용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려요. 특히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가족분들이나 이웃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시원하고 경제적으로 지내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올 여름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